네, 오늘 오전 기준으로 확진자가 60명이 늘어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893명입니다. 지금의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신 분인데요. 한림대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주말에 대구 경북 지역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난주에만 3번 다녀왔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일요일 이렇게 3일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의 현장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은 이제 신천지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대남병원에서 이제 정신과 병동 안에서 이제 확진 환자들이 늘면서 두 축에서 지금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예. 특히 이제 대남병원 환자들이 장기 입원 환자들이다 보니까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예. 지금 사망자 국내 사망자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대남병원에서 이제 전원된 분들, 중증에서 전원된 분들 사이에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신천지 교회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본인들 발생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을 만났던 그 2차 감염자들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는 단계여서 네. 지금 상황에서 빨리 통제를 해서 더 이상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질병관리본부에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이제 확진자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는 60명이 오늘 늘었어요. 네. 이전과 비교해 봐서는 좀 수치는 좀 줄어드는 모양새 같기도 하고 네. 이게 단발성인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약간 소강 상태로 줄어들 때는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일단 원발로 이제 발생한 분들 숫자가 어느 정도 이제 발병할 사람들 대부분 발병을 했고 이제 그분들한테 노출된 분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발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숫자가 줄어드는 거일 수 있고요. 네. 2, 3일 있다 다시 좀 늘어나는 패턴들을 그래서 보통 저희가 또 세컨 웨이브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세컨 웨이브. 그러니까 예. 두 번째 파장, 그다음에 세 번째 파장까지 가는데 네. 그러니까 두 번째 파장은 어느 정도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2, 3일 이상은 더 발생을 할 건데 네. 두 번째 파장에서 잘 막으면 세 번째 파장, 그래서 그 서드 웨이브까지만 넘어가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 통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며칠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일 확진자 수가 공개가 되고 또 뉴스도 지금 초비상으로 특보 상황으로 계속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들, 걱정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 이재갑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의 이 코로나19 사태가 어떤 지점에 왔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시작이 된 상황이죠. 예. 그래서 보통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면 특정한 이제 국소적인 유행들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국소적인 유행이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조절이 안 돼 버리면 전국적인 확산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구 경북 다녀오신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계속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대구 지역에서 컨트롤이 안 되면 대구와 연관되어 있는 환자들이 계속 다른 지역에서 감염을 일으키는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면 다른 지역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전국적인 상황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대구 안에서 어느 정도 상황이 수습이 되도록 정말로 총체적으로 이제 정말 모든 힘을 다 가지고 해야지 전국적인 유행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네. 지금 현재의 방역이나 이런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게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한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국적으로 내려지는 조치와 대구 경북 지역에 내려지는 조치는 달라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산발적 발생이기 때문에 거의 봉쇄 정책 형태로 계속 가야 됩니다. 네. 대구 지역에서 온 분 중에 또는 신천지 관련 또는 대남병원 관련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클러스터라고 그러죠. 집단 발병들을 다 잡아가지고 이제 묶어버리면 되고 또 산발적으로 무슨 이제 뭐 온천교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스라엘 갔다 오신 그런 집단 발병 사례들 통해서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봉쇄 정책으로 계속 가야 되는 상황들이고 추적들을 계속 환자를 추적해야 되는 단계고요. 예. 대구 같은 경우는 이미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완화 정책이라 그래서 일단은 의심되는 모든 환자들은 집에서 머물게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선별진료소를 빨리 확충해서 그분들이 1339 연락해서 선별진료를 빨리 받아서 확진이냐 확진 아니냐를 구분해서 확진이면 빨리
이제 시설이든 뭐 병원이든 간에 빨리 격리되도록 하고 의심 환자들도 이제 그분의 자가격리 기간을 잘 지켜서 집에만 잘 계셔주시면 그래서 감염된 상태로 지역사회 내에 다니는 사람 수를 확 줄이면 전반적으로 이제 그 계속 확산될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은 그래서 외출자제 이제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 이유도 그렇거든요. 외출자제 잘 지켜주시고 있는 것 같으니까 예. 일단 이제 유증상자들을 빨리 처리를 해드려야 그분들의 건강을 또 지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검사, 선별진료소 확대 이런 거를 아주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번 주가 참 고비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예, 그렇습니다. 싶은데요. 예, 예. 지금 8078님께서 이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 연관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의 대구 경북의 전파력을 보면 애초에 수도권에서 처음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와 비교해서 상당히 다수에게 확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대구 경북에서 전파력이 커진 걸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그 이제 초기에 들어오는 환자분들은 뭐 중국이든 우한이든 이런 데서 감염이 돼서 한 분이 들어왔는데 네. 검역 과정에서 잡히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잘 선별을 해서 그냥 그분이 노출시켰던 수가 몇 명 안 되는 상황에서 빨리 조기 진단이 된 상황들이 초기에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안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감염된 사람이 본인의 감염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간 안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신천지 교회 또는 이제 대남병원에 이제 중폐쇄병동 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밀집돼 있고 한번 거기서 전파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전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집단 발병 형태로 이제 그러니까 몇백 명씩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파 속도가 빨라졌다기보다는 네. 사람이 많이 감염될 수 있는 상황에 그 환자 증상이 발현된 환자가 있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아주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걸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대구 경북 지역이 중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이쪽에 의료 인력이라든가 시설들이 충분한가에 대한 걱정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난주에 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대구 안에서 호흡기 증상이나 폐렴이 있는 사람들이 일반 병원들에 입원을 했다가 잘 안 나니까 대학병원 옮겨주고 이런 과정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는데 네. 그중에 코로나19 감염 환자들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아. 그래서 2차 병원 중에서 몇 군데가 환자가 이미 의료진이 발생했거나 이런 병원들 발생을 하고 있고 일부 대학병원도 응급실이 노출된 병원들도 있었고 네. 심지어는 환자들이 입원해 있다가 확인됐거나 아니면 병동을 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뭐 신천지 출신이었든지 이런 일 때문에 병원 몇 군데가 지금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선별진료 기능도 대학병원 한 4군데가 지난주에는 기능을 못하다 이제 좀 회복이 되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서구 보건소 방역을 담당하시는 분이 확진되면서 일시적으로 어제 선별진료소는 무너졌는데 일단 오늘 회복을 시키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선별진료소도 몇 군데가 펑션을 못했고 입원을 해야 되는 병원들도 기본적으로 기능을 못하는 상황들이 돼버리니까 대구 안에서 일반 환자 진료도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확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코로나 의심 환자들도 확진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지난주 사이에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정비가 돼가고 있고 대학병원들 몇 군데는 이제 회복이 됐거든요. 예, 몇 군데는 아직 힘든 데가 있지만 그래서 조금씩 기능이 회복되고 있고 근데 그 중에서 환자 발생했던 병원들의 의료진들이 대부분 이제 2주 동안 격리를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데도 의료진 파견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대남병원 같은 경우는 주로 정신병동만 운영하는 그런 이제 신경정신 환자들이 입원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신과 병동에 대한 그 의료진은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내과 질환을 폐렴이라는 내과 질환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런 것들을 할 의료진이 없어가지고 있었는데 조금씩 파견이 되고 있고 오늘 아마 이제 군의관이라든지 또 이제 공공병원 의료진들이 좀 파견이 될 것 같아서 네. 이제 조금 숨통이 좀 뚫리는 시기 그리고 대구도 조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미열이 나거나 아니면은 좀 몸이 아프다는 분들은 지금 선별진료소로 모두가 다 지금 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야 되는데 예.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냥 병원을 가시게 되면 막 줄 서고 막 이런 너무 밀리게 되면 예. 서로 교차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선별진료소를 계속 다 확대하고 또 있거든요. 예, 예. 장소를 확대하고 있으니까 1339에 반드시 전화를 해서 네. 언제쯤 가면 진료를 바로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기다리셨다가는 잘못하면 다른 환자들이 섞여가지고 실제로는 나는 이제 감기 증상만 있고 코로나가 아닌데 예. 코로나 환자하고 또 부딪히시면 내가 거기서도 전파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339 연락해서 검사가 가능한 시간
또 진료가 가능한 시간에 맞춰서 그쪽을 내원하는 그 부분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근데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이제 예상에서 선별 진료를 받아야 될 분들이 뭐 3만 명, 4만 명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네. 그럼 그 인원들을 짧은 순간에 다 선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감염학회 쪽에서도 건의를 했고 여러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예. 그러니까 대규모 선별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 그러니까 아예 그냥 넓은 공터 같은 데다가 뭐 컨테이너든 아니면 천막이라도 한 10개씩 이렇게 줄여놓고 이제 파견받은 의료진들을 다 각각의 천막에도 한 명씩 들어가시고 네. 검체 채취하는 사람 두고 약 주는 사람 둬서 그냥 그 예약돼서 오신 분들이 걸어 들어가면서 이제 접수하고 진료받고 검사하고 약 받고 가는 이런 걸 한 10라인 정도를 만들면 하루에 한 라인이 한 60명 정도씩 커버가 가능하게 세팅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10라인만 되면 하루에 그 대규모 진료소에서 600명 정도씩 검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뭐 대구 구마다 하나씩만 설치를 하게 되면 예. 마음만 먹으면 뭐 한 4, 5일 길게 자보다는 열흘이면 모두 다 검사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대규모 선별 진료소를 빨리빨리 만드는 게 현재로서는 이제 그 선별 진료 수요를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주요 포인트가 이제 대구의 신천지 교회 그리고 청도 대남병원이라고 하는 두 곳입니다. 이곳에서 특히 이제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선별 진료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네. 지금 명단들은 확보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만 하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가 믿을 만한 명단을 다 줘야지 가능한 상황인데 네. 혹시라도 뭐 거기에 공개가 안 된 명단이 있을까 봐 그 부분이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근데 그래서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명단을 받으면 명단 중심으로 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검사를 받게 하는 방법이 있고 혹시라도 거기에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선별 진료소를 확대를 하면 본인들이 아프면 그냥 오면 되잖아요. 뭐 숨을 이유 없고 거기서 뭐 종교가 뭔지 물어보진 않으니까 네. 의심되는 분들은 그냥 선별 진료소 가서 자기 아픈 증상 얘기하고 검사를 받게 그렇게 해서 혹시 숨어 있는 분들이 진단을 받게 하면 일단 확진자 범위 안에 들어가서 격리가 가능하니까 네. 일단 양쪽을 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뭐 공권력 동원해서 다 찾아내고 한쪽에서는 선별진료소를 확대해서 어디로 가든 진단을 받을 수 있게끔 투트럭을 하면 이제 숨겨진 분들도 어느 정도 진단을 받아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이 질문도 주셨어요. 오늘도 딩동댕님. 청도 대남병원의 확진 환자가 왜 발생했는지 31번 환자는 해당 병원에 방문하진 않았다고 하는데요. 라고 했는데 이 역학조사가 확인이 됐나요? 아직까지 역학 고리를 못 찾고 있는데 예. 다만 31번 환자 한 명을 통해서 교회 내에서 집단 발병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환자가 한 명 먼저 있었고 예. 그 환자로 이미 그 신천지 안에 그 중간에 이제 이미 확산된 분 뭐 대여섯 명이든 10명이든 됐고 그 사람들이 다시 신천지 교회 안에서 대규모 발병을 일으키는 이런 이제 패턴들로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31번 환자 이후에 확진 환자들 가운데서는 31번 환자보다 먼저 감염됐을 수도 있는 환자들이 있었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동시에 그러니까 처음엔 한 명이 들어왔겠지만 예. 이미 한 10명 감염을 시켜놨고 그분들이 신천지 교회 내에 여러 모임에 이렇게 흩어지면서 집단 발병을 일으킨 그런 패턴이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분 중에 일부가 이제 대남병원에 뭐 장례식장을 방문했다면 대남교회 안에서 뭐 직원이든 아니면 뭐 다른 분이든 뭐 이런 분들이 감염이 되고 그 감염된 분이 뭐 폐쇄봉동 안에 뭐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으면 폐쇄봉동에 한 명이라도 감염을 시키면 폐쇄봉동은 전체가 다 감염될 수 있는 조건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도 대남병원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입니까? 그러니까 또 환자가 많이 발생도 했고 문제는 폐쇄병동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병원에만 계신 분들이라 체력적인 부분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저하되고 기저질환도 많고 면역도 떨어지니까 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지금 사망자 거의 대부분 대남병원에서만 나오는 이유는 예. 그런 상황이어서 근데 지금 대남병원에 있는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지금 대구 안에 많지가 않아서 다른 지역에서 계속 지금 중증 환자를 받아주고 있는데 네. 이미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되면 이미 상태가 많이 나빠져서 많이 사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도 지금 제가 건의를 하고 왔는데 일단은 조금이라도 좀 완화해서 조금만 안 좋은 환자들은 빨리 네. 지금 다른 중증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빨리 옮겨주시는 게 사망률을 낮출 수 있겠다라고 좀 건의를 드리고 왔습니다. 정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먼저 그 대구 경북 지역에 한해서만 말씀을 네. 드리면 그곳에서 열이나 이렇게 좀 몸이 좀 안 좋다. 특히 감기와 비슷한 여러 가지 증상, 기침도 많이 난다 그러면 병원 먼저 가지 말고 1339로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선별 진료소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언제쯤 가면 될까요라고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자, 대구 경북 지역에 계셔서 지금 있는 분들 몸이 안 좋으시면 전화를 133으로 주셔서 거기에서 조치를 받고 나서 병원에 가시도록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러면 그 외에 확진 환자가 지금 대구 경북에 비해서는 지금 현저하게 좀 적은 곳들이 상당수인데 그곳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산발적인 발병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다른 지역도 선별조사가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 수용은 가능한 상황이기는 하는데 네. 일단 그래서 어제 이제 지병관리본부에서 이제 행동수칙 유증상자 행동수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이 있는 분은 일단은 집에다 쉬어라. 쉬고 그래서 3, 4일 정도 동안 증상을 지켜보는데 네. 증상이 악화된다. 그러니까 열이 더 심하게 난다든지 호흡곤란 동반되는 것 같거나 어떤 열이 계속 나거나 이런 경우는 그때 이제 1339 연락해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라. 그러니까 너무 많은 환자가 좀 몰려들기 시작하면 선별진료 업무 자체도 마비되는 것뿐만 아니라 네. 그 안에서 이제 서로 교차 감염이 있으니까 예. 일반 감기면 되게 2, 3일, 3, 4일 지나면 좋아지니까 일단 그런 분은 쉬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지 않은 분 증상이 아까 뭐 2, 3일 기다릴 정도가 안 될 정도로 숨이 차거나 안 좋은 분들은 바로 이제 방문할 수 있도록 특히 그분들도 1339 연락해서 가시도록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의료진뿐 아니라 이제는 무슨 뭐 구청이라든가 지자체 아니면 정부 네. 또 일반 회사에서도 다 관심 갖고 신경 써야 될 상황이거든요. 네. 어떤 것들을 좀 특히 의료진 외에 다른 분들이 어떤 걸 좀 신경 써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호흡기 증상 있는 분들이 너 사람 많은데 가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옛날 같으면 너 호흡기 증상 있으면 병원 가서 진단서 내. 그럼 내가 2, 3일 뭐 병가 쓰게 해줄게 이러는데 일반 회사에서. 일반 회사에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또 병원을 방문했는데 그분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면 또 병원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병원 업무 로딩이 되니까 일단 회사에서는 네. 일단은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이 있는 분들은 이제 병가를 신청하면 일단은 뭐 진단서 없더라도 병가를 일단 허락을 해주시는 네.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생활지수가 그런 회사가 또 손해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확실하게 그 부분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또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관공서나 이런 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유증상자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예. 그런 분들은 또 만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관공서나 회사에서는 좀 발열 감시가 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 출근할 때 열을 한번 체크해서 또는 호흡기 증상 있는 분들이 바로 집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추경 통해서 예산도 좀 지원하겠다라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이 확보가 되면 가장 먼저 어느 쪽으로 좀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대구 지역이 의료진이 부족하니까 예. 그러니까 특히 선별진료 의료진들을 차출을 하려면 대구시 사회가 좀 도와주고 있는데 네.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면 병원문 닫고 오셔서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런 이제 피해 보상, 그러니까 병원을 쉬고 가는 거에 대한 피해 보상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뭐 봉사로 하시기도 하지만 또 그 부분을 보상을 해줘야 추후에 또 그 병원 의원들 망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네. 파견된 의료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어떤 병원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현재 환자가 발생해서 고생하는 병원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병원들이 빨리 병원문을 닫고 그 병원을 수습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병원장들이나 경영진이 병원문을 못 닫는 주된 이유는 그래서 운영 못하면 우리 손해보는 거 어떻게 해라는 부담이 크니까 그렇게 환자가 확진된 병원에 대한 그 보상들, 그 병원문 닫고 그 병원을 이제 조심스럽게 회복하는 그 기간에 대한 손실 보상을 확실하게 약속을 해줘야 예, 병원장들이 빨리빨리 문을 닫고 빨리 그 안에서 빨리 회복해서 1, 2주 내에 그 병원이 회복이 돼야 또 다른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보호 병원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1005님께서 이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는데 아직은 백신 개발하지 못하는 상황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한테 유행하는 네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너무 가벼운 감기만 일으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별로 이렇게 폐렴이나 이런 것도 일으키지 않고 너무 가벼우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백신을 만들어야 될 그 이유를 잘 못 느끼는 거죠. 가볍게 앓으니까 백신 맞을 필요가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돈을 투자해서 개발을 만난 매력이 없네요. 그렇죠. 그런 거기 있었고 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아주 치명적이었으니까 백신 개발을 했는데 한 9개월, 1년 만에 그냥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연구가 스탑됐고. 연구비 그동안 뭐 다 보충 못했을 것 못했을 같고. 거고. 이제 메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벌써 한 6년째 유행하는데 중동하고 한국 합쳐봐야 3,000명 발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3,000명 발생하는 질병 가지고 백신 만들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구물질 이런 거는 개발을 해놨지만 네. 그러니까 상용화 시키려다 보니 어느 회사도 이제 투자를 안 해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근데 어쨌든 사스나 메르스 때문에 기초 연구들은 많이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조금만 이제 회사들이 투자 못하면 정부라든지 아니면 여러 뭐 그런데 뭐 빌 게이츠 재단 이런 데서 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주시면 그런 비용 가지고 개발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정부 전 세계적인 그런 펀딩을 좀 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생산성이 약하고 수익성이 약하더라도 백신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권에서 계속 이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직접 좀 답을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김춘영님께서 우리도 중국인 입국 금지 이제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라는 얘기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뭐 결정을 할 거면 일찍 하든지 안 할 거면 지금대로 빨리 지금 집중할 때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은 국내 상황을 집중하는 게 중요하고 거꾸로 우리가 중국을 막으면 거꾸로 말하면 중국도 우리나라 막을 상황이에요. 지금 네네. 대구에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 상황이고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심하게 안 했음에도 이미 여러 국가에서 우리나라 입국을 거절하기 시작하는 상황인데 네. 지금에서야 뭐 중국을 막으나 마나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고 이륙님께서 이재갑 교수님 응원합니다라고 하트 보내주셨는데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 초기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뭐 위험성이라든가 대처 방법들 계속해서 이재갑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시점에서 이 교수께서 청취자께 좀 하실 말씀이 있다면 끝으로 좀 해주시죠. 일단 가장 차분한 대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차분한 대응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가장 정확한 정보는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네.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가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는 정보가 가장 정확하고요. 예. 그 정보 안에 환자가 어디서 많이 발생하는지 또는 어디서 주의가 필요한지 또 어떤 행동 요령을 하는지를 매번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보를 숙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정보를 들으신 분이 그런 정보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인들이나 아이들한테 그런 거를 교육을 잘 시켜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를 잘 알려주시는 게 현재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고 뭐 매번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수칙들 마스크 착용 그다음에 손위생 중요한데 특히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떨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야외 외출한다 그러면 마스크를 다 쓰고 나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예. 그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 외에는 사람 많은 장소에 갈 때 마스크 그것도 써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호흡기 증상 있는 분들은 절대로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수칙일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더. 네. 0751님께서 미국에서 백신 개발했다는 카톡을 받았는데 진짜입니까? 가짜뉴스가 요즘 많아서요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백신의 후보 물질을 개발한 데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미국도 이미 백신 후보 물질 가지고 있을 거고 우리나라 회사도 메르스에 대한 백신 후보 물질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는데 네. 일단은 후보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게 여러 단계의 안정성을 테스트하고 효과를 테스트하다 보니까 시간은 뭐 짧아야 1년 길어야 2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림대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